여기에서 산 개인분들이 네.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윗꼬리의 흔적들, 그리고 봤을 때 제가 여기다가 외국인 지분율을 저는 항상 차트에 표시를 해놔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대형 종목 보실 때는 이거를 확인 안 하고 대형주인데 대형주니까 좋으니까 괜찮겠지. 이거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차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웅달 책방은 처음 출연을 하는데요. 이렇게 또 유명한 채널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지금 책을 준비 중인데, 네. 책이 완성돼서 첫 출연으로 나왔으면은 더 감회가 깊었을 텐데, 네. 나중에 이제 좀 책 준비해서 한 번 더 또 출연을 할 기회를 주시면은 그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교보증권에서 제가 그 고객분들, 뭐 여러분들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기관을 대변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가끔 댓글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다 개인 고객분들, 제 고객분들로 해서 다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분들을 이제 자산 관리 개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더 수익을 위해서 수익을 못 내면 이제 도태가 됩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하고 더 깊이 파보고 디테일한 투자를 조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의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확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간 나오시면 네. 꼭 네네. 출연하시기로.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 네. 그 다사다난했던 이제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되었는데요. 네. 좀 올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올해 들어와서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외국인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반도체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난 게 정부 쪽에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우리 반도체 장비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간에 이제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그나마 전기전자였는데 그런 것들이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쪽에 반짝 들어왔던 매수세가 좀 꺾여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더 강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쪽으로 붙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뭐 다들 지난해에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물가 얘기를 너무나도 이제 진절이 나도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거 정말 더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지표들인 CPI, PC 이런 것들을 증권사 직원이나 정말 투자에 해박하게 일정들을 꿰고 계신 분들이 아닌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 주린이 분들도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CPI가 걱정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아세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전부 물가에 민감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연준해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이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연준에서 우리는 인내하겠다, be patient 네. 하면서 참겠다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쏠린 돈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이런 사건들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난해 또 일어났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투자의 위아래 변동성들이 생겼던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막 30년 만에 최대 물가가 기록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걸 사실 연준이 조금만 더 인내하지 않고 이걸 잡아줬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빨리 소폭씩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했었다라고 했으면 이런 가파른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이거 전부 다 이제 공통점이 있죠. 작년 한 해에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주가의 하락을 맞았는데요. 그런 쪽들의 주가의 가파른 하락이 연준에서 조금만 일찍 대처를 해줬었다라고 했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 하락이었지 않았나라고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연준의 행보는 괜찮습니다.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간 물가를 우리의 목표치인 2%에다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죠. 막 전에 보지 못했던 0.75%씩 3번을 올리는 이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 좀 경기 둔화, 침체 이런 것들 오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위험자산 쪽에 있었던,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이라던가 가상화폐 네. 이런 쪽들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머니 무브를 한 거죠. 유동성이 여러분들 시장에 없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만 그 위험자산에 있던 유동성이 이게 점점 안전자산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갔던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채라던가 금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험자산 쪽에 유동성이 쪼그라든 걸 뿐이죠.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 있었을 뿐이지 그게 어디로 뿅 하고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최근의 흐름은 이런 유동성의 흐름들이 다시 안전자산에서 다시 머니무브해서 위험자산으로 일정 부분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그동안의 메타버스 관련주, 미디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고PER, 고성장주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유동성이 시장에서 머니무브 해 있는 상태에서는 가파르게 PER, 예전처럼 높게 막 30배, 40배, 50배, 100배 주면서 올리기 어려운 섹터와 종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다시 이런 자산, 유동성의 머니 무브, 위험 자산으로의 일정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신규 유동성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올해에도 금리 인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에 맞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2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꺾이는 흐름들, CPI라던가 PC가 꺾이는 가운데에서 미국이 그토록 자신 있어 왔었던 고용 부분도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파르게 올릴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금리 인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 연준이 피벗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2023년은 2022년에 좀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더 안전자산에서 네. 좀 주식 쪽으로, 네. 주식 투자 쪽으로 조금 더 머니가 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파르게 올라가던 물가가 기울기가 꺾이네 네. 라고 일단은 10월 CPI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11월 CPI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1월 CPI에서도 만약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저와 이제 용달님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머니 무브, 위험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면서 연준에서 시장의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했는데 왜 시장은 대체 올라가는 걸까? 라는 부분들이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외국인 수급을 좀 많이 네, 언급해 맞습니다. 주시잖아요. 예. 저희가 외국인 수급을 네. 좀 봐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네. 물론 단기 매매에 능통하신 투자자분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종목을 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 투자자들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 연기금이 보통 길게 보고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연기금보다도 더 길게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물론 모든 외국인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굉장히 큰 금액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시총 큰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지분율을 50% 예전에 비해서 뺐다라고 해도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의 반 정도를 아직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릴 때 안 빼고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게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과는 관계없이 이 향후에도 성장을 해나간 요인들을 보면서 요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열심히 신사업으로 개척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죠?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들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이라던가 XR 기기, 여러 가지 가전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삼성전자에는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향후 성장성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현금이 하이닉스도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순현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순차입금
하이닉스는 지금 버틸 수가 없는 이유, 지금 영업 적자로 4분기에 1조 이상의 영업 적자를 예상하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빌려오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순현금이 기업 자체에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베팅을 하고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가 그래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외국인들 투자를 여러분들이 추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처럼 이제 이렇게 이런 업을 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라던가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네, 대부분 하고 계시는 일이 따로 있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9시 땡 해서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때 사실 9시에서 9시 반 정도 그리고 장 끝나기 30분 전 정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때 이제 투자 수익의 기회가 그만큼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의 변동성, 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구간대에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렵죠. 수익을 내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상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채 5%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일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초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것들로 따라가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면은 안 되는 투자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흐름을 조금 크게 보시고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이 기업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과연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신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기업 좋은 거 알았어. 그런데 언제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인 걸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네. 좋은 기업인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누구나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건 알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정말로 이런 고점에 사서 삼성전자 가지고도 30% 이상 40%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마이너스 60, 70% 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단기간에 뛰어든 주린이 분들이 경험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에서 결국은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 그 부분도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네. 차장님 그러면은 네. 여기서 네. 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그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그 반도체 섹터의 외국인의 네. 흐름이 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 질문은 반도체 섹터 지금 좀 투자해도 네. 타이밍이 괜찮은지 하나랑 네. 아까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실 때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좀 적자폭이 크니까 네.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일반 직장인 분들이 네.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를 더 오히려 네. 반도체 안에서 고른다고 했을 때 대형주 안에서 그걸 더 선호하면 되는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일봉이어서 안 보이는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갔을 때는 이 가격이 보입니다. 이게 2021년 1월, 2월이었어요. 와, 벌써 네. 2년이 흘렀네요. 맞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정말 이게 이제 코로나 때죠. 네. 42,300원 갔을 와. 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심해졌다가 네. 이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유동성을 풀어줬던 그런 시기예요. 특히나 미국 쪽이었죠. 그러면서 유동성들이 정말 위험 자산으로 다 들어오면서 이때부터는 안 오른 주식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게 아마 3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 피크가 여기서 나옵니다. 2021년 1월 11일 96,8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산 개인분들이 네.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윗꼬리의 흔적들 그리고 봤을 때 제가 여기다가 외국인 지분율을 저는 항상 차트에 표시를 해놔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대형 종목 보실 때에는 이거를 확인 안 하고 대형주인데 대형주니까 좋으니까 괜찮겠지. 이거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96,800원 간 이후에 외국인들 추이를 보세요. 지분율이 올라가나요? 와, 계속 떨어집니다. 주네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 나와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증권업계에서도 꽤 많아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거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361조예요. 네, 1조 361조인데 이런 종목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아까 5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보시면 거의 7%에 달해요. 그러면은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57%를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고점에서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럴 때 개인들이 따라 사는 게 맞은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네. 그러다가 여기에서 잠깐 올라가죠. 그랬더니 주가 어떻게 되죠? 안 빠지고 올라가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 갔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어떻게 하죠? 뺍니다. 그러니까 주가 또 떨어지죠. 그러네요. 여기에서도 잠깐 횡보하면 듯 했다가 조금 올렸다가 다시 지분율 또 빼면서 최저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최저가 가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은 이제 바닥은 조금 찍은 듯한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꺾일 때 역시나 한 번 더 꺾어줬고요. 그러네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가도 지금 2주째 양봉을 강하게 내주고 있어요. 와, 외국인 지분율하고 일치가네요. 이것만 봐도 딱 나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언제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가 나와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네. 2번 연속성은 조금 갖춰져 있어요. 아, 이걸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누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일별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수급인데 네. 1월 초 들어오면서 자, 아. 그동안에는 이 파랗게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죠.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네.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1,500억을 사지만 제가 말씀드린 강도는 갖췄어요. 이때. 근데 여기에서 바로 뭐가 깨지죠? 지속성이 깨지는 연속성. 거예요. 네. 단지 3일 중에서 이틀을 강하게 사고 지속성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는 900억, 1,0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매도가 그렇구나. 나와버리면서 이때 샀던 거 이상을 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파는 와중에서도 물론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자 1월 3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또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날은 의미가 있나요? 아, 액수가 그쵸? 강도가 약한 거군요. 이게 17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팔았던 거 보세요. 네. 이걸 팔았는데 이거 반짝 샀네? 내일부터 또 파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매수 타점을 못 잡아요. 근데 이날이 됐어요. 두 번째 날 되니까 전날 174억 샀는데 오늘 1760억 샀네? 와. 어제 대비해서 10배 더 산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면은 일단은 강도가 갖춰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틀째 지속성이 또 갖춰졌죠. 근데 3일째 2천억을 또 사네?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기관들도 그동안 사오던 행태 그대로 또 사고 있네. 투신과 사모펀드.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제가 수급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3끌이 매수라고. 1, 2, 3의 3입니다. 네. 제가 가장 수급에서 강력하게 생각하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투신, 네. 사모펀드 조합이에요. 거기다 연기금까지 사면은 4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시세가 어떻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이 무거운 종목들이 4.3%, 1.4%, 오늘도 2.5% 오르는데 수급이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안 나왔죠. 3시 반이 돼야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집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화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어느 증권사에나 다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3일, 4일째 사고 있는데 오늘도 살까?
라고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따르면. 근데 강도는 갖춰졌고 연속성이 오늘도 지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자 0468이라고 저희 교보증권에서는 화면을 봐요. 저는. 자 이게 오늘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이에요. 아침부터 강하게 사죠. 70만 주 사고 있어요. 10시 되니까 94만 주, 11시 20분 되니까 130만 주, 와. 1시 20분에 160만 주, 2시 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70만 주. 한 번도 수량을 줄이지 않고 가집계가 집계되는 5번 동안 수량이 계속 늘어났어요. 와. 그죠? 네. 여기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거기다 누가 또 같이 사죠? 투신. 아침엔 투신이 팔았어요. 하지만 순매수 전환을 11시 20분 되니까 1시간 반 동안에 이 팔았던 16만 5천 주 걷어들이고 66만 주, 16만 5천 주 받고 받고 더블로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받고 더블로가 아니라 받고 거의 4배. 트리플? 네. 뭐 그 이상이죠. 네. 그만큼을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삼끌이 수급이 네. 오늘도 갖춰졌어요. 이미 그렇구나. 11시 20분에. 그럼 여러분은 이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속성 갖춰졌네 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봐야지만 내가 어디에서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잡힌다라는 거죠.